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월요일 코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네. 비록 착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살자. 네. 이렇게 하루하루 다짐합니다. 정말 착한 일 하는 분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윤희숙이나 오세훈 같은 이들을 보면 네. 내가 비록 착한 사람, 아하.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은 되지 못할 망정 저렇게 사회를 교란시키지 말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네. 자기들이 잘못이 걸렸어요. 엄청난 잘못들이. 근데 음. 화를 내요.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낸다. 왜 나를 지적하냐. 증거를 대라. 이 말이야. 네. 그리고 나는 사퇴해버릴 거야. 음. 너희들 같은 청것들이 나를 공격을 해? 나 같은 고급진 사람을? 네. 우리 부모님은 투기할 일도 없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사표 던져버려. 무책임하게. 윤희숙 의원 네, 말씀하시는 오세훈 거고. 야당 탄압이래. 네. 본인이 선거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엄청 해놓고 야당 탄압이래요. 네. 이준석 여기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끼어들었죠. 부친의 부친의 땅 제주도 투기가 땅. 이건 확실합니다. 역시 아하. 의혹이 아닙니다. 확실한데 네. SBS 보도 보고 참 알았다잖아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처음 알 수가 있나요 이번에? 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자, 뭐 최고위원, 당 대표 후보자까지 지냈죠. 네. 지난 총선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기나 공직자들의 뭐 투기, 그다음에 LH 비리, 그다음에 뭐 공직자들의 가족들까지 동원한 어떤 개발 비리 이런 게 네. 예를 들면 박특급 문제, 그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비리 그 큰 이슈가 됐던 건 LH 사태, 네. 윤희숙 사태, 아하. 그다음에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도 그걸 요구했잖아요. 아주 세요 내용이. 심지어 사실혼 관계, 아하. 법적 지금 부부로 신고 안 한 사람의 재산까지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고지 거부 불가. 아하. 법에는 고지 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직계 좀비색에 대해서는 본인 말고. 그래서 윤희숙도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숙이 거짓말이라고 저희가 확신하는 게 재산 거부했잖아요. 부모님 등록 네. 거부. 후보 때 왜 그랬겠어요. 후보 때나 당선된 다음에. 부모님이 땅이 많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거 등재하면 당장 지적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부모가 돈이 많냐. 네. 뭔 어디 땅을 이렇게 살았냐. 아하. 그래서 세종이고. 거부했잖아요. 네. 그게 고지 거부거든요. 아하.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 선거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관련해서 이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인데, 그러니까 재산을 부정 축제한 경우 다 걸리잖아 이 법에 의해서. 근데 자기도 아닌 부모나 자식 심지어 따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재산을 등록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 사생활 보호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더라도 혹시 본인이 거부하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걸 악용한 거죠. 아하. 자, 이 어마어마한 사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네. 이준석 대표가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안 물어봤을까요? 박덕금 사태 때, LH 사태 때, 총선 후보 등록 때 고지를 부모님 재산도 고지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이라고 네. 안 물어봤을까요? 단 한 번도? 심지어 당대표 후보 때. 심지어 자 100번 양보해서 그때까지 몰랐다 쳐요. 네. 윤희숙 사태 때 안 물어봤을까요? 아하. 이런 박정호 대표님이 네. 이제 대표님은 갑자기 소속 의원의 부모님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났네. 완전히 일주일간 뉴스가 도배가 됐네. 네. 그럼 박정호 대표님 부모님한테 살짝 전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어머니 아버님 네. 우리 뭐 땅 사는 거 없죠? 차명도 없죠? 차명이라도 없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근데-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아니 정치인이라면 아. 이게 어떻게 불똥이 뛸지 모르니까 분명히 물어봤죠. 지난 총선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는 알았다 봅니다. 네. 부모님의 재산을 다 아하. 고지라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SBS 최근 SBS 보도 보고 알았다잖아요. 네. 자기가 그때 18살에서 18살 때 몰랐다는 건 인정. 그럴 수 있어요. 부모 아직 뭐 미성년 사회 나가기 네. 전에 어디 땅을 샀고 어디에 자산을 샀다 이런 얘기 다 부모님 하진 않으시니까 그것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건 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SBS 보도 못 참 알았다. 음. 그것도 제주도에 뭐
한떼기 땅도 아니고 2,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네. 600병이 넘어요. 그것도 관광지 옆에.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안진걸 그러니까 시장의 이 국민의힘이 네, 지금 너무 큰 해석입니다. 문제인 게 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국민들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속을 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걸렸으면 보통은 옛날 저희들이 하는 정치는 그러잖아.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 부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수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책임을 지는 예. 그런 모습. 자, 유니스 사표가 잘못된 게 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짚었더라고요. 사표를 낸다든지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건 서초구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네. 진상 파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할 일이지 당신의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된 예. 2년도 안 된 사람이 이제 1년 지난 사람이 그렇잖아요. 쉽게 그렇게 진상이 다 밝혀지기 전에도 그 이거잖아. 나는 그만할 테니까 니들 잘난 니들끼리 살아봐 알아서 해. 네. 그거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이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에 대해서 네. 이제 방귀 낀 놈이 성질 내는 건 이해를 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상적으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네. 엄청난 은가를 해놓고 지금 그것을 국민한테 던져버리는 꼴 아닙니까? 적반하 정도. 네. 적반하지 끝하나. 아니,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네. 들고 국민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윤희숙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내가 무관한 게 밝혀지면은 나를 이렇게 공격했던 정치인들 다 물러나라. 이런 반응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게 반응이 똑같을까 그럼 생각이 전우영 들었어요. 선생님이 저는. 그랬잖아요. 원래 순서는 내가 관련 있으면 뭐 정계를 떠나겠다, 뭐 감옥에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대신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적발되는데 네. 윤희숙 국민권익위원회의 야당 탄압이다,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뭐 야당이 협잡이다, 정치 공작이다. 네, 뭐 추미애 사단이랑 추미애 뭐 사단. 어떻게 해서 했다. 아니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존경해서 네. 아는 사람. 추미애 대표를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페이스북만 그랬어요? 가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경력이 뭐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TV조선 사회부장 출신입니다. 네. 어떻게 민주당하고 추미애하고 정치 공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 안 가리고 어쨌든 윤석열 그러니까- 캠프 쪽에서는 계속 이제 공세를 하고 예. 이걸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판을 좀 바꾸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근데 다 그 얕은 수를 읽어버린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뉴스버스를 잠깐 소개하면요, 여러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특종 취재한 이제 당시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이 네.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쫓겨나서 절치부심해서 만든 게 뉴스버스고요. 이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기자들의 모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권력 있는 자들이 비리 있는 것은 무조건 깐다예요. 네. 뭐 일각에서 처음에 김건희 씨 인터뷰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아니 TV조선 사회부장 출신이니까 윤석열과 짜고 김건희 면죄부 주는 거냐 아니냐는 황당한 말이 나왔어요. 아하.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제발 민주당도 공부 좀 하고 발언해라. 민주당이든 그 민주당 인사든. 네. 이진동 기자나 뉴스버스가 어떻게 탄생 어떤 건지를 좀 안다면 그런 말 못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인터뷰를 통해서 줄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김건희의 사생활 의혹이 아니라 바로 김건희가 옛날에 어떤 특정한 사생활을 통해서 고위 검사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악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 인사들의 추측은 잘못된 거죠. 김건희의 뭐 면죄부를 준 거다.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도 마치 아까 말한 건 추미애 사단이니 뭐 여권과 짰다느니 그러는데 이진동 대표의 경력이나 뉴스포스의 지금까지 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나 그 여당 후보 비판 기사 다 올려놨어요. 네. 자기들이 추적을 해서 딱 확인된 것까 비판하는 거. 김원훈 광복회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한 매체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어쨌든 영향력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차씩 까버리는 거예요. 팩트가 확인되면, 의혹이 문제 제기되면. 예. 그러니까 진짜 언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보려면은 뉴스버스가 또 어떤 매체인지도 알고 그럼요.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메신저 공격을 통해서 이걸 흔들겠다라는 생각 계속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도 안 통해요. 음. 왜 메신저가 TV조선 사무장 출신이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한국일보 처음에는 한국일보 기자였고 그다음에 네네. 조선일보 기자 그다음에 TV조선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이 더 궁지에 몰려서 궁지에 몰렸다. 증거를 대라 이거야 이렇게 네. 소리를 질렀잖아요. 화를 내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이야기를 잘했죠. 그게 네. 전형적으로 원래 큰 범죄를 저질러 큰 범죄를 또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보면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막 추적하잖아요. 옛날 범죄자들. 그러면 거기서 그래. 다 지난 이야기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를 대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범죄자들의 그 발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논리와 그런 주장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예, 또 지적을 윽박 지르는 하는 거 것 같고.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여러분 이제 참고로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서 고발장을 입수해서 특종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뉴스버스에서 김웅원 인터뷰, 그다음에 아예 손준성 검사가 그 김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낸 캡처한 거 그것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은 저도 제가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받은 걸 제가 박정호 기자님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안진 걸 보냄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우리 김윤상 PD가 원본, 보냈다 그러면 원본 보내. 김윤상 보냄이라고 써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 굳이 조작은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어느 우리나라의 어떤 간땡이 문 사람이 윤석열 일당의 고위 검사의 명의를 조작을 합니까? 목숨이 날아갈 텐데 그렇죠? 윤석열 일당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서교 변호사 전 판사 서교 전 판사가 또 확인해 보니까 네. 법조인 인물 사전에 손준성은 손준성밖에 없답니다. 한 명.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통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흔한 이름도 아닌 사람을 알아내 가지고 쓰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동명이인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웅 의원한테 그 당시 이제 후보였던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했는데 뉴스버스 기자가 맨 처음 전화했을 때 준성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도 그렇죠. 아주 밝혀지면서 친하고 친한 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 처음 해명했다가 또 말이 바뀌어요. 김웅말이 김웅 바뀌는데 의원. 네. 분명한 것은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에. 네, 그렇죠. 분명한 건 당에 전달했고요.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죠. 자, 전달했다. 내가 미래통합당이어도요. 갑자기 검찰에서 총선 전에 고발해달라 그러면 못합니다. 너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이 다 윤석열 일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티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그 자들이 하는 수법이 극우 단체를 동원하죠. 이명박 박근혜 때 얼마나 많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안 했지만 개혁적인 사람들은 네. 블랙리스트로 죽이고 아, 극우 단체는 화이트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그런 짓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주하고 실제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확인하니까요. 총선 끝나자마자 실제 다수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방을 폭파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예, 있는데 그것도 폭파한 것도 본인의 메시지도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버스 오늘 들어가서 한겨레 신문 특종하고 뉴스버스 특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탐사 기자가 그 윤석열과 관련돼서 또 인터뷰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저기 뭐냐 어떤 기사더라? 잠깐만 왜 이러지? 네. 자 먼저 이거부터 국힘당이 윤석열 일당이 사주를 받아 바로 안 하고 티날까봐 극우단체를 동원한 것 같다고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4월 19일 날 법세련 뭐 범진보 개혁 인사만 한 뭐 최소 몇백 번 100번 안팎 고발한 사람인데요. 네. 법세련 사준모 다 거의 비슷한 단체들입니다. 최강욱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했고요. 4월 20일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MBC 기자들 그 손준성이 김웅한테 준 고발장에 보면 MBC 기자, MBC 있었죠. 그다음에 제보자 X 최강욱 뉴스타파. 황희석 등을 고발해라 네. 되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장관 보세요. 49일 법세련 최강욱 4월 20일 자유민주국민연합 MBC 6명 네. 단체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5월 4일 법세련 제보자 X 네. 그리고 8월 달에 미래통합당이 더 나아가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최강욱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최강욱을 고발했는데 당이 나서서 네. 근데 틀린 생년월일까지 똑같아. 하. 고발장 손준성이 김웅한테 넘긴 고발장에 최강욱 의원의 생년월일 틀려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이 최강욱을 고발한 생년월일 똑같다 이겁니다. 그 파일을 활용했을 겁니다. 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당연하죠. 그 오타까지 똑같으니까 예, 잘못된 내용까지. 우리 구영식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님은 네. 이제 윤석열의 비선들을 계속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라마다 르네상스나 삼부토건의 조남욱 조남욱 회장과의 리스트. 특수관계, 네. 그 조남욱의 스폰을 받고 윤석열 일당이 당시 놀아났다는 의혹, 아. 그때 최은순이나 김건희도 만나서 네. 그들의 방패막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네. 그걸 뭐 김건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진술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의 문고리 논란 강원도의 황 사장은 누구인가 이런 기사까지 봐주시면 네. 윤석열 일당이 얼마나 추잡한 문제에 휩싸여 있는 건지 얼마나 자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의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가 존중해서 네. 저는 민생경연구소는 비리라고 확신하지만 이 우리 매체를 통해서는 의혹이라고 의혹이 불거져 제기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 의혹도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것도 봐야겠지만은 전 이번에 뉴스버스에 보도된 이 내용 고발 사주 의혹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 아주 공적인 이 조직을 자, 자신의 이건요. 사적으로 예, 사적인 예.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의혹이 손준성이라는 사실이라면, 예. 대검 범죄정보 수집관이잖아요. 검찰총장의 손과 발입니다. 자, 예. 대검이 조직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면 각 지검에 내려보내겠죠. 수사를 해라고. 이 사람만큼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한테 올려. 아하. 독대에서. 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총장의 손과 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알아봐라. 그럼 알아봤고 네. 보고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총장 큰일 났어요. 총장님 와이프 관련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보고 나오고. 그래? 확실해? 그러면 뭐 어떻게 총장 해봐라. 와이프라더라도 수사를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책임질 있으면 책임져야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스토리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윤석열이 시켰던지 손준성이 과잉충성했던지 어쨌든 윤석열한테 눈에 까신 사람들만 윤석열과 김건희야 딱 세 사람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딴 사람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 세 사람의 명예훼손이나 이 세 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의혹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고발장을 완전히 오늘 한겨레 신문 고발장 보니까요. 검사 저희들이 쓴 고발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고발 전문가 아닙니까? 네. 참여연대 예산 한 수백 번 밖에 나서는 수백 번 아니고 네. 100번 가까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제 주로 많이 해보셨죠. 나경원 14번, 네. 조선일보 방실가 10번, 그다음에 오세훈 3번. 그래서 네. 오세훈 저희들 고발이 나름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지금 수사 받고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좀 이따 경찰이 이야기할 텐데요. 네. 뭐 박덕금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까지는 안 하고 네. 그 이제 진짜 저 고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만나보신 분 알겠지만 전혀 고발 관련이 없는 둥글둥글 부드러운 사람인데 어쩔 수 네. 없이 이제 고발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윤석열 일당만 한 번 더 고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화요일이나 내일이나 모레쯤에 시민단체들 다 모아가지고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시게요? 자 지금 윤석열의 죄는 뭐가 되냐면요. 윤석열이 이제 시켰다라는 가정, 그다음에 시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손준성이 보고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하. 함께 이건 최소 시켰거나 네. 아니면 손준성이 이렇게 이놈들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총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알아서 할 넘어갔다. 테니까 총장님 알고 네. 계십시오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잖아요. 자 네. 어떤 죄냐? 자 일단 윤석열이 시켰으면 네.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시킨 거잖아요. 직권남용.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자들이 공모해서 선거 전에 신속 수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에 불리하게 하는 네. 윤석열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선거를 불리하게 만든다. 오히려 우리가 역공작을 펼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선거 방해 그다음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감찰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이 감찰 정보는 공무상 기밀이잖아요. 아. 공무상 기밀 누설. 네. 그다음에 제보자 X의 공소장이나 공소 내용이나 판결 내용 아. 이런 부분들을 제보자 X를 흠집내고 고발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 자료를 그걸 모아서. 입수해서 네. 드렸줬잖아요. 예. 그건 제보자 X의 개인 정보입니다. 아하. 본인이 판결문을 공개하자면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되게 죄가 많고 그렇네요. 사실 이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네. 요 정도 밝혀졌으면 윤석열은 지금 사퇴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건 구속 엄벌감입니다. 윤석열이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는지는 의혹이 있지만 네. 윤석열 씨 완전히 걸렸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뉴스버스가 네. 추가로 더 취재도 하고 있고 결정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 박근혜 최순실 비리 보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TV조선 이 팀들이 네, 네. 반응을 보면서. 살짝 흘립니다. 보도를 간단한 보도를 먼저 네네. 해요. 청와대가 최순실하고 짜가지고 뭐 무슨 재단을 최순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이상하게 기업들을 막 목을 비틀어서 무슨 모금을 하고 있네. 미르재단, K스포츠단 이상하네. 네. 이렇게 보도가 먼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 부인하겠죠. 부인하는데 팩트를 제시합니다. 네. 뭐 개입한 뭐 안종범이 개입한 팩트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 모든 것에 최순실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부인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처음 들어본 사람이다. 근데 또 최순실과 문체부 장관 당시 문체부 차관 뭐 김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구속된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 오랜만에 이름 다 들어보실 거예요. 예. 차은택, 김종 다 들어보신 예. 아시죠? 그 사람들이 집에 최순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들을 다 또 확보해 놓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면 또 부인하겠죠? 그럼 또 그걸 깝니다. 그럼 최순실 측에서 이제 드디어 입장이 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네. 완전 사실무근이다. 아하. 박근혜도 연설문 작성한 적도 없고 뭐 초기에 조금 나를 조언했던 사람이다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유명한 TV조선의 그 보도가 나옵니다. 이미 갖고 있었어요. 아하. 뭐죠? 의상실 보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옆에 있는 비서관 박근혜 신복 2명이 최순실이 딱 의상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지시 내리는데 핸드폰 달라 그랬나 봐요. 네, 핸드폰이 약간 뭐가 지저분했나 보죠? 네.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아, 맞아요. 네, 그 유명한 기억납니다. 사무실에 갖다 바치고 그걸 그분들이 이미 입수해 있었어요. 아. 결정적 증거잖아요. 최순실의 그렇죠. 국정농단에 네. 알면서도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저자들이 어떻게 부인하고 아하. 어떻게 말을 맞추는지를 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보도를 통해서 그렇군요. 일종의 수사망을 좁혀가지고 음. 진상을 밝혀내는 방식 못지않게 네. 치밀한 취재망입니다. 이게 진짜 탐사 보도의 ABC인 거죠. 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정말 없어져야 될 매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그 이진동 사회부장이 이끌었던 국정농단 특별 취재팀은 네.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기념비적인 보도를 했고 그래서 탄핵에도 사실 JTBC 보도가 결정적인 거 아닙니다. TV조선 보도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JTBC는 화렴 정정이라고 해서 네. 이제 태블릿 PC 그렇죠. 최순실 태블릿 PC를 네. 입수해서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를 하나 추가한 거지. 의상실 보도가 훨씬 그게 진짜 많이 와닿았죠, 예,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최순실을 그러면 입장을 따야 되잖아요. 네. 최순실 집 부근에 몇 달을 잠복해가지고 이분들이 형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지하에서 최순실 씨인가요? 이 국정농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찍지 마!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미는 그 유명한 이 두 장면은 우리 국민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는 그런 그래서 장면들. 그분들이 지금 뉴스버스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증거가 더 있을 거라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네. 추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밝힌 고발장은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저희들 같은 아마추어 스트림 고발장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많이 써보셨으니까. 예, 많이 써 제가 고발장 딱 보면 이건 누가 썼는지 압니다. 네. 예, 일단 변호사 민간인이 그냥 쓰는 고발장이 있고요. 예. 변호사 초짜가 쓴 고발장이 있고요. 네. 변호사 베테랑이 쓴 고발장이 있고요. 아. 검사들이 만든 공소장 같은 고발장이 있습니다. 예. 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번 고발장은 딱 공소장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들이 자주 쓰는 표현, 아하. 검찰들이 좋아하는 표현, 예. 그리고 공소장 같은 전개 구조. 야, 이 고발장 전문가이신 이 보통 안진걸 우리 소장이 민간인들은 얘기하는 거 고발장 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 고발인 박정호, 네. 피고발인 안진걸. 네. 그다음에 뭐
그거 없어. 뭐 무슨 기승전결 없어. 고발 내용. 안진걸 씨는 상습적으로 오마이TV에 출연해서 네. 우리 오마이뉴스를 빛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오마이뉴스를 위해서 애쓴 공로로 네. 국민들 앞에 따뜻하게 고발합니다. 끝. 증거 뭐 증거 목록도 증거 오마이TV를 참조할 것 이렇게 우리는 해버리잖아요. 근데 검찰들의 공소장은 네. 기승전결이 치밀하게 있고요. 아. 그다음에 맨 뒤에 예. 증거 목록 첨부도 예를 들면 뭐 증1호, 증2호, 아. 우리 국민들 그거 못 쓰잖아요. 물론 변호사들도 그래 쓰는데 네. 그래서 딱 그거 쓸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보자 X와 어허. 최강우 의원과 이상하네요. 심지어 제보자 X의 변호인이었던 네. 민병덕 지금 의원, 아하. 민병덕 의원도 4월 3일 날 고발 당했습니다. 예. 참고로 예. 그 오마이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발이 이미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고발은 이미 시작이 됐고 총선 전에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미리토 나서면 총선 후에 선거는 졌다 하더라도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조직적인 고발이 됐고 그 중에 자기들이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직접 고발도 하고 최강호 의원 네. 이것이 다 윤석열, 손준성 등의 일당이 음. 기획한 사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네. 윤석열 당장 후보 사퇴해야 되고요. 국민 앞에 광화문 사거리가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이런 추악한 짓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라고 우리가 월급 주고 검찰총장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예, 이름도 네. 그리고 총장이라는 직위가 들어간 검찰 모든 세상에 청와대 사무총장이 있습니까? 없죠. 국회 검찰총장 있습니까? 없죠. 아 국회 사무총장도 이름 없애야 돼요. 이 총장이라는 건 굉장히 권위적이고 봉 국회 사무총장이거든요. 있죠. 사무처에. 국회도 없애야 돼요. 사무처장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벌써 표현부터 부드럽죠. 음. 부드럽고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사무처 일을 하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렇죠. 사무총장, 검찰총장 뭡니까? 그러니까 권력기관 중에는 총장이 감사원장이라 그러지 감사총장이라 안 하죠. 그렇죠. 경찰총장이라 안 하죠. 경찰청장이요. 경찰청장이죠. 아하. 관세총장이라 안 하죠. 관세. 네. 국세총장이라 안 하죠. 이 국세-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네요. 이 느낌이 느낌이. 검찰총장은 네. 그 조직을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아하. 봉건 권력의 정점이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게 어떻게 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또 검찰총장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몰랐다. 이게 너무 좀 이상해요. 만약에 또. 예. 손준성이가 네. 보고도 안 하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다 고발됐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아하. 하고 물어봤는데 네. 이제 손준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사실은 음. 저희들이 총장이 너무 사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네. 평소에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니네들은 직무에 충실해라. 우리 가족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군가 사는 구별해달라. 그거 건들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 올바른 사람에서 가면 안 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건 그렇게 모를 수가 봐서도 없습니다. 그렇게 봐서도 어떻게든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실제 구단체들이 다 고발했고요. 네. 검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아까 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이 총선하고 얼마 안 떨어진 시점입니다. 네. 이건 아주 유력한 저는 김웅이 받아서 미래통합당에 보내줬는데 그때가 4월 초니까 네, 총선이 얼마 4월 3일? 안 남았어요. 네, 네. 미래통합당이 검토했겠죠. 야 이건 윤석열 일가를 완전히 비호하는 내용인데 선거 앞두고 문제가 될 우리가 거다.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그 청구 고발했다가 혹시라도 드러나도 문제고 네. 너무 티나지 않냐? 어? 윤석열에 대한 논란이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고 그리고- 하더라도 나중에 네, 하자. 그리고 예.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면 티가 나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런 예를 드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사내연애 몰래 하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어. 저기 둘이 같이 나가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따로 박정우 따로. 기자가 진걸 씨 네. 저기 몇 분 뒤에 나와. 2시간 후에 우리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 만나요.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은폐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들키면 바로 안 되니까. 고발하고 바로 주자마자 바로 고발하고 직접 고발하면 티가 너무 나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사내연애 안 걸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야, 아하. 니네들 어젯밤에 둘 다 없어졌더라. 비슷한 시간에 다 일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알리바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음. 이제 예를 들면 A 씨가 어디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 네. 그럼 B 씨가 어떻게 하냐면 상사를 찾아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와요. 퇴근 후에.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나 퇴근에 회사 앞에서 어제 박정우 부장이랑 나 커피 먹는 거 못 봤냐? 니들 또 보지 않았냐?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그렇죠. 네. 몰래 사내 연애 하려고. 어젯밤에 둘 다 일찍 회식하다 둘 다 어디 빠져나갔네. 네. 사내 연애하다 어떻게 걸리냐면 회식하다 둘이 빠져나가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A가 먼저 집에 가. B도 한 30분에 주춤주춤 저도 일 있어요. 일어나. 네. 저것들 이상하다. 원래 술 좋아하던 애들인데 둘 다 갔다. 그러다 이제 둘 다 어제 혹시 뭐 했어? 요즘 둘이 눈치가 이상해. 막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가가지고 네. 박정호 부장이랑 소주 한 잔 더 했다. 사실 박정호 부장이 결혼해서 저쪽 있었다. 한 30분 먹고 튀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거기서도. 있죠. 예. 미안해 나 일 있다가 네, 네. 그 만들어 이게 그런 먹으면 케이스인데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지금 널리 안 할 이상의 보도가 많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4월 19일 법세련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고발했습니다. 총선 뒤죠. 검찰의 고발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4월 20일 하루 차이로 갑자기 자유민주국민연합이 그리고 원래 언론사 기자 고발은 통상적으로 많이 안 하거든요. 어떤 언론의 자유 문제도 있고 네. 또 언론이 그냥 보도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플레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딱 그 언론을 고발장에 보면 MBC와 뉴스타파하고 뭐 6명, 8명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 합쳐서 기자들의 네. MBC를 딱 진짜로 한 명도 아니고 6명이나 고발합니다. 하하. 명예훼손으로. 이것도 예. 한번 어떻게 고발하게 됐는지 예, 고발 이거 과정을 5월달에 법세련이 봐야 또 될것 제보자 같아요. X를 고발합니다. 네. 이건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했다고 봅니다.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셨고 예. 한번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김웅 의원이 떳떳하다 그러면 왜 이 또 방에 폭발했을까? 이것도 좀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뉴스버스에서도 거죠. 예. 위법성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 알았기 때문에 폭파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의심할 거기에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네. 전직 검찰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 윤석열 총장 너무 안 됐지 않냐? 우리가 보호하자. 이 새끼들 고발하자.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과 함께하는 변호사 일동 네. 고발.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애라 나쁜 네, 놈이라고 네. 하죠.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와 개인정보와 공무상 기밀 감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관이 네. 옛날에 이제 범정이라고 그랬어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하는 범정기획관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 공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네. 윤석열 개인의 범죄 비리 의혹을 집안에 그것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혼내줘 보복하고 아하.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뭐라 그랬죠 윤석열 씨가? 깡패. 그게 검사냐? 깡패지 그랬죠. 그러니까 깡패입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씨를 옛날부터 제가 뭐라 불렀습니까? 정치 깡패. 그 하고 다니는 수준이 정치 건달, 정치 깡패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치 깡패들은 이런 양아치 짓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가서 막 깽판이나 부리죠. 뭐 선거 유세하고 있는데 야 왜 윤석열이 시끄러. 뭐 그러니까 선거 유세할 때 뭐 이런 거나 하지.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내밀한 정보. 네. 제보자 X의 판결문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 일반인이. 뭐 의심스러운 대목이 이제 한두 개가 예, 아니고 이건 윤석열 즉시 사퇴하고 네. 공수처가 바로 윤석열과 손준성 다 PC 뭐 저기 핸드폰 다 압수수색하고 네. 윤석열 하던 방식으로 하면 바로 금방 밝혀집니다. 네. 윤석열, 김웅, 자 국민의힘에서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과 손준성이 있고요, 네. 여러분. 그다음에 김웅이 있고 국민의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오고 간 거잖아요. 여기만 압수하면 다 끝납니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이 당직자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보통 뭐 고발할 때 보면 잘 보시면요, 네. 의원들이 많이 고발하잖아요. 국민의힘 뉴스 잘 보면 국민의힘은 당직자들이 고발 많이 합니다. 아하. 그래요? 검찰발 정보를 네. 김웅이 받아서 검찰발 어떤 은밀한 정보를 또는 은밀한 지시를 김웅이 받아서 본인이 지금 전달했다고 시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버스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보가 된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 김웅이 제보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김웅이 당황하고 말 바꾸는 거 보니까 아무리 김웅이 이제 유승민 진영에 이제 처음에 그런 음모론이 나왔잖아요. 네. 유승민 진영이 김웅이 터트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네.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바로
아니다. 김웅은 취재원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여당 공작설을 주장하니까 그걸 네. 반박을 한 거예요. 보기 좋게. 아하. 근데 지금 정황을 종합해 보니까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제가 보기에 검찰이 한심하게 이런 짓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총선 앞두고 폭로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예.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도 나오고 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도 일종의 양심적 제보나 다름없지 않나. 네. 그냥 알겠습니다. 검찰 손준성 뭐지? 김웅이 벌어지면 나와. 김웅도 그런 이야기 했겠죠. 야, 확실한 애야. 그러면 찾아보지 않을까요? 김웅이 그렇죠. 말로 해줬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해줬거나 이건 저 검찰 쪽에서 온 거니까 그대로 고발하면 돼 뭐 이렇게 지금 다 폭파하고 지워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제가 수 봤을 있죠. 때는. 보고 나면 만약 그 말이 없어도 네. 제가 당직자에도 만약 그렇게 오면 손준성이 누구지 찾아봅니다. 손준성 누구지? 하면 대검 검사네. 그러면 양심적이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네. 당직자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장 총선 때문에 정신없지만 야 윤석열 집단 참 이상하다 이 새끼들. 세상에 제1야당을 뭐로 보고 이런 걸 시키지? 이런 생각 들기. 그런 생각할 수도 여기 있죠. 보세요. 딱 손준성 네.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실제 아하.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예. 서울대 법학석사 조세법 전공. 네. 현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아하. 손준성. 이렇게 생겼네요. 네. TV, 요즘 TV도 나오니까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이미 이 순간에 석고대죄하고 그다음에 지가 네. 검찰총장하면서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했는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공수처의 그게 본래 설립 취지죠, 사실은. 자, 공수처에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고발해 놓은 것도 있어요. 조민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해서 과잉 수사했다, 인권침해 수사했다 한 부분 그러니까 아하. 저기 그 마녀사행 수사했잖아요. 분명히 동영상 속 조민 맞는데도 아닌 것처럼 이중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 청구해놓은 게 뭐였냐면 조선일보나 방상훈이나 중앙일보 홍석현 자꾸 만나서 일종의 피자들이나 피자의 특수관계인들인데 그 다음부터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공처가 얼마든지 공소시효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대검에 법무부에 이미 감찰 청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작년에 네. 다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비리들이 그 정점에 설마 고발 저도 윤석열이 검찰권 남용한다 너무 제가 나름 윤석열 전문가잖아요. 수없이 많은 직무유기와 지독한 직권남용을 동시에 수행한 진짜 황당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고발 사주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제가 받아 저희들이 예. 법세련과 사준모 어떻게 저렇게 범죄 정보를 쏙쏙 빼고 일종의 이제 그 어떻게 알고 국민의힘이나 검찰의 예. 윤석열 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구성원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이름도 비슷해요. 사법시험 존치 모임, 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그렇네. 존치 모임은 사존모, 네.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준모. 모임이 항상 네, 뭐 고발을 법세련. 하고 그 그런 모습을 좀 동일한 봤죠. 인물들이에요. 예. 한두 명. 이게 참 수상한 그것은 부분이 한두 개가 윤석열 아니에요. 집단과 국민의힘 집단의 화이트리스트 네. 다름없다. 돈을 받았어도 문제지만 돈 안 받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야욕을 공유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의혹입니다만 네. 그 의혹이 파다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번 무슨 순간만 되면 갑자기 나타나고 고발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딱 언론사 기자들을 열린민주당 의원들을 그 사람들이 한 게 지금 고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네. 건이라니까 수십 건. 추미애 윤석열 검찰 쿠데타 사태 네. 2019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어떤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발견될지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박종 기자님이나 구영식 기자님한테 네. 이제 전격 제안 드리는데요. 네. 이 법세련 사준모 자유민주 국민연합이 최근 몇 년간 했던 고발만 싹 조사를 하면 네. 그 고발 시점과 검찰 문제, 윤석열 문제,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싫어하고
윤석열 싫어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이제 고발한 거니까 네. 그게 맞물릴 겁니다. 그 아하. 일지를 빨리 우리가 네. 작성해서 아. 기사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래통합 지금 이준석은 우리가 고발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죠. 자, 지금 뭐 보면 오늘 10시부터 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뭐 면담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이건 같고. 제가 보기에 네. 이준석이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촉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비록 자기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 쳐가지고 국민을 또 분노하게 했지만 윤희수 사퇴한다 할 때 가서 왜 이준석이 울었겠습니까? 야, 그만한 일로 사퇴하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투기욕 있는데 그럼 나도 사퇴해야 되잖아. 속으로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아니면, 눈물 흘린 건가요? 자, 만약 이렇게 했다 치세요. 네, 이준석 네. 대표가 예. 너 당장 사표 내야 돼. 너 그거 심각한 거야. 부모님 네. 투기 맞구만. 그러면서 깨끗한 척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왜 못했을까 이준석 대표가. 네. 윤희수가 그랬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도 투기 안 했나? 너도 같이 죽자. 그러니까 차마 이준석이 그래서 미온적이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래서 윤희숙에 대해서 아무 잘못 없다고 처음에 해주고 네. 그다음에 사퇴한 날에 말리고 가서 울고. 네. 근데 저는 속으로 이미 부모님 어느 시점에서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사퇴 내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밝혀지면 네. 나도 사표 내야 되잖아.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이나 윤희수처럼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이 파급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 그다음에 대표도 정책 촉이 있고요. 네. 또 청년으로서 아직 정책대가 덜 묻은 면도 있습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네. 싫어할 수 있겠지만 비교해 볼 때 이런 말씀이시죠? 나름대로 친분도 있고 그동안 지켜봤으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윤석열 오늘 면담에서 자세히 이건 너무 큰 사건인데 어떻게 대응을 솔직히 하고 당에는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네. 만약에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이 감이 좋으니까 이런 거죠. 그냥 무대뽀로 윤석열을 막 비호한단 말이에요. 그 정치 공작이다 이런 사실 없다. 근데 갑자기 손준성이 네. 내일이나 모레 양심선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총장님의 왜냐하면 지가 지금 구속 처벌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준성까지 우리가 같이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총장이 시켰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장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과잉충성하겠지만 총장이 복원했다. 둘 다 공범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둘 중 하나잖아요. 참, 이게 경우의 수가 지금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네. 빨리 국민의힘을 봐서도요. 검찰총장을 하다가 네. 정치적 중립성 다 팽개치고 국민의힘에 뛰어든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총장 시절에 이 사람이 이미 네. 정치적으로 유비를 따져서 지가 갈 정당에 유리한 수함하고 네. 범진보 개혁진영 문재인 정권 민주당 타격하는 수함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간 순간 이미. 그걸 받아들인 국민의힘도 바본 거죠. 아무리 지지율이 좀 높다고. 네. 결국 국민의힘이 엄청난 똥을 받은 꼴이 된 겁니다. 폭탄을 받은 꼴이 됐고요. 연일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거고. 한번 저는 지금은 빨리 사퇴시키는 게 맞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럼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국민의힘도 어쨌든 홍준표 대표 전 대표도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있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제발 좀 우리나라 정치가 윤석열, 윤희숙, 오세훈 같은 거짓말 함부로 하고 국민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딱 5명 봤어요 최근에. 보통 여야 정치인들이 뭐가 걸리면 네. 자수하겠다,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켜서 이 말부터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들의 모습인데 그걸 사실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네. 큰 소리 치고 정치 공작을 우기는 사람 딱 5명 있어요. 나경원, 박덕흠, 네. 윤석열, 윤희숙, 오세훈. 똑같아요. 이 5사람이에요. 네. 자 걸렸죠. 정말 심각한 건 걸렸죠. 첫 마디가 다 정치 공작이나 야당 탄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네요.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소리를 네. 지르네요.
그리고 니들이 뭔데 나를 괴롭혀하면서 뭔가 악담을 퍼부어요. 아하. 왠지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차이야 정도는 있지만 윤석열 유니스 보세요. 음. 막 기자 앞에 화를 내잖아요. 증거를 대라 이거야. 나 사퇴할 거야. 니들은 얼마나 깨끗해. 사퇴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진상도 아직 덜 밝혀졌는데 거짓말 엄청 친 건데 사고도 안 하고 투기 아니라며 누가 봐도 투기인데. 네. 윤석열 총장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 이제- 앞에 겸손해. 이제 오세훈 이제 이 사람들의 살아남은 오세훈일 거예요. 오세훈 너무나 뻔뻔하게 그렇게 하겠잖아요. 예. 자,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기억 앞에 겸손한 남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에 파이시티로 수사받잖아요. 그것도 음. 거짓말 엄청 하는데 자기 재임실이 이명박 정권의 최대 비리 중에 하나였고 자기 최측근 강철원이가 네. 구속이 됐는데 자기 재임 중에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안 했다 이걸 말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경찰에서 압수해서 수십 년 전도 수사하고 아니고 있는데. 2009년도 일인데 음. 2009년 2010년도 일인데 진짜 너무나 황당한 네. 거짓말이고요. 제가 고발한 것으로 음.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이시티 건도 적시해놨거든요. 그렇죠. 내곡동 거짓말 시리즈, 네. 용산 참사 거짓말 시리즈, 그 다음에 정광훈하고 함께 다녔으면서 안 다녔다는 식으로 거짓말 시리즈, 그 다음에 파이시티 거짓말 시리즈. 네. 이걸 다 제가 고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중에서 아마 제 느낌인데 내곡동은 참고인들 다 조사해서 거짓말을 확인하고 네. 파이시티 거짓말까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음. 내곡동은 압수수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되고 이런 것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곡동은 요새는 거짓말 이거잖아요. 네. 자, 안 갔다. 아니 음. 모른다. 모른다. 예. 안 갔다. 안 갔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안 봤다. 그러니까 안 갔다 안 봤다. 다 그런 식 표현이 다 나와. 그다음에 보고도 안 받았다. 예. 이게 다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다 확인했으니까 이걸로 네 압수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거짓말 하나 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금이 보면 TV 토론에서 타이시. 타이시티. 그래서 당시에 오세훈이 보고를 받았거나 결재했거나 네.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당신이 보고받고 당신이 결제한 게 몇 건인데 그걸 모른다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정말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건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그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TV조선 출신이니까 윤석열과 짜고 한 거 아니냐 했을 때도 제가 그걸 비판했잖아요.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비판합니다. 아하. 자, 최소한의 양심과 네. 국민의 예의가 있다면 윤석열이나 오세훈이나 윤희숙이나 어떻게 이걸 바로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고 정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아니, 좋은 일로 한호에도 우리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보세요 그 태도를 윤희숙이 태도 윤석열의 태도 네. 막 윤희숙은 눈을 부라리면서요 막 아유, 뭐 그 장면 보신 분들 다 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봤을 때는. 누가 알면 네. 진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잘 모르면 저 사람 너무 억울하구나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만 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억울하구나. 자기들이 국민권익위 조사받겠다고 응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사 동의서 내가지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할 생각도 없었던 이슈인데 네. 하다 보니까 그래 조사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 벌써 음. 발표가 된 건데 갑자기 정치 공작이래. 아버지는 그럴 일 없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래. 근데 걸렸어. 걸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네. 근데 아버지를 너무 몰랐대. 자기가 친정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근데 나는 정말 몰랐어요. 네. 그런 이야기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솔직히 제가 많이 친하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세종시 겸허하게.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을 거라는 추정도 있던데 네. 제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뭐 까다롭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좋지 않았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그렇죠. 이해를 설명을 구하고 하고 용서를 이해를 구하고 구하고. 그래도 네.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죠. 윤석열 어제 보세요. 증거를 대라 이거야.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냐 이거야. 하여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봐왔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좀 우리가 못 봐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좀 황당합니다. 진짜 말 황당하고요.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일 수요일쯤에 민주시민단체들 뭐 몇십 곳이 모여서요. 그 고발을 하신다는 거죠? 윤석열, 손준성 일당 어디다 고발합니까? 공수처에 고발하죠. 공수처에 고발했군요. 공수처 고발. 네. 공처가 나서 공처도 뭐 고발 기다린다니까 아마 이미 개인적으로 고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시민들이 고발이 쉽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고발장 작성 고발체에 그렇죠. 가야 되죠. 지금은 네네. 여러분 저기 이번에 오늘 재난지원금에서 이제 안타깝게 탈락한 분들은 이의 신청을 국민신문고에 가서 할 수 있는데요. 네. 국민신문고에 가면 민원 신청하고 이 신청 민원 신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보가 있어요. 제보 코너가 있어요. 제보 그게 코너, 제보 코너가 예. 고발 코너입니다. 거기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체를 클릭하고 그냥 고발장 올리면 돼요. 그럼 그게 고발장이 접수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수요일 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네.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곧 공수처에 고발한다 하니까요. 공수처가 또 어떻게 이 고발건을 처리하는지 이것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안진걸 소장도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왠지 요즘에 보면 안진걸 소장이 이제 고발하는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수사기관이. 점점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일당이 나갔잖아요. 네. 검찰 나갔고 아하. 그다음 공수처가 생겼고 예. 그런 부분들이. 경찰도 수사권을 일정하게 독립을 했고 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선의 경쟁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볼 수가 있겠군요. 저희들이 고발 사건들 너무 윤석열 일당에 막혀서 네. 먹었는데 하나씩 그래서 고발인 사실 저는 맨날 하고 다니는 거 원래 이제 지금도 이제 민생. 맥도날드 알바예요. 그렇죠. 불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민생경제연구 소장님이시잖아요. 여전히 지금 알바 징계를 알바 청년 업무는 복귀는 시켰는데 네. 징계 철회는 안 했어요. 그래요? 징계를 그냥 홀딩하겠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알바 청년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니들 함부로 공익제보하면 또는 뭐 문제 제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압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 저는 계속 항의. 지난주 금요일 날도 네. 그저께도 제가 맥도날드 본사 제가 뭐 맥도날드 본사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벌써 5번째를 갔습니다. 5번째 갔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계속 철도 요금 20% 인하. 아, 제가 제일 KTX. 좋아하는 건, 예, 철도 네. 안전. 철도 안전과 철도 요금 20% 인하하자. 네. 철도를 빨리 수서발 고속철도랑 KTX를 빨리 통합하자. 분리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이제 제 얼굴은 안 나와도 좋은데 널리 나와가지고 제 눈이 옆에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게 그 여당 야당 후보들이 네. 지금 공약으로 내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음. 지금 당장 여야가 마음 모아서 빨리 이것부터 하자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공약 제시한 다음에 당선된 후에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 이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속철도 너무 비싸고 네. 수소에서는 16개밖에 안 가고 16개 수소로 가려면 그렇죠. 16개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 네. 또 수소 그래갖고 수소에서 KTX로 갈아타잖아요. 한승 할인도 안 돼요. 하하. 이거 빨리 통합해야죠. 그다음에 철로는 안 하는데 회사가 2개예요. 그러면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신호나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시스템이 다르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시킬 건 경쟁시켜야 되지만 네. 이동통신 서비스 같은 건 오히려 경쟁이 안 돼서 문제지만은 그런 걸 차라리 오히려 더 경쟁을 시키고 제4이동통신이도 철도는 굳이 경쟁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네. 비효율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쪼개놔 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참 피켓이 커요. 네. 맥도날드랑 이렇게. 오직 안 터지는 5G 네. 상용화 있는데 아직도 목통 아. 안 터져도 팔면 땡 5G 보상하라. 이 채가 최근에 주력 캠페인이 3개입니다. 아, 세 개를. 신요금 대폭 인하하라, 5G 네. 환불하라, 철도 요금 20% 인하하자, 철도 안전하게 하자. 맥도날드 문제 해결하자. 그냥 맥도날드는 더더욱이나 윤희숙, 최재형, 윤석열 다 걸려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모두 좋다는데 유통기한 조작하다 걸렸죠. 예. 최저임금 인상시키면 범죄라는데 이분들이 딱 최저시급만 받는데 100원 올려달라는 게 이분들의 염원이죠. 그 다음에 주 52시간 줄이는 것도 전태일이 반대한다는데 네. 어디서 그런 맥도날드 알바 8시간만 서서 해보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네. 52시간이면 8시간이면 40시간이고 12시간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말까지 2시간씩 해야지 52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2시간씩. 네. 그래 놓고 최저시급 받는데 그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 그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월급 좀 올려달라는 거, 노동시간 좀 줄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참 이 민생과 이 정치가 다 연관이 돼 있고 네. 정치인들의 이건 여러 가지 뭐 사고 방식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 영향 끼치잖아요. 지금 네. 이 맥도날드 뉴스에도 이러면 야당 후보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런 알바 노동자들이 피눈물 나와서 장시간 저임금 일하고 있는데 네.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막 범죄 가담 어쩔 수 가담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게 범죄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올려달라는 게 범죄라는데 네. 주 그러니까요. 40시간도 아니고 네. 과도기적으로 52시간까지라도 줄이자는데 그걸 전태일 여사가 반대했을 거란 망언을 일삼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 망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네. 참 우리가 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120시간 일해라고 일해도 된다 그러고 근데 그자들이 지금 이번에 최근 몇 달간 한국을 가장 시끄럽게 만든 윤희숙, 네. 윤석열, 최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국민들 앞에 오만한 세력은요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 앞에 겸손한 세력이라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임대차 3법에. 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생과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족이 어떻게 또 파장이 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예. 또 고발하신 다음에 그 내용도 다음 주에 또 들어보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내일 아니 모레 고발하고 네. 다시 나타냈습니다. 네. 저는 한 다음에 한다. 그렇지만 저는 고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발 안 분명히 하기로 아닙니다. 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이걸 마지막으로 네. 검경이 예. 공수처랑 검경이 거듭나는 계기로 윤석열 그다음에 네. 윤희숙 투기 의혹, 윤석열 총체적 범죄, 그다음에 오세훈 최소한의 선거법 위반, 네. 반복적인 위반 이 세 개는 말끔히 수사해서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진걸 소장의 이 열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장님. 피켓팅으로. 예, 애청자 여러분 말씀 드려서 고맙고요. 네. 지난주에 방송은 많이들 봐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중계 말고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시면 그것도 네. 널리 퍼뜨려 주시고 많이 공유해 오마이 주십시오. TV 슈퍼챗도 좋고 네. 한 달에 10,000원씩 자발적 구독료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네. 꼭 도와주십시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도 이야기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건이 너무 네,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너무 보니까 큰 시간이 이슈죠. 지났는데 예.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